여러분이 29억짜리 집을 팔았습니다. 도장 찍고 소유권도 넘겨줬어요. 근데 잔금 17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대신 그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채권자는 놀랍게도 방금 집을 판 여러분입니다. 집을 팔았는데 내가 그 집의 채권자가 되는, 사실상 매도인이 은행 노릇을 하는 거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분당한 아파트 거래가 화제가 됐죠. 오늘은 정치 얘기는 싹 빼고 하나만 봅시다. 이 거래 진짜 법률적으로 위험 없을까? 있다면 누구한테 있을까? 우리가 이 거래 방식을 따라할 수 있을까? 보도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9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고 이틀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어요. 그리고 같은 흐름 속에서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최고의 약 1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오늘 10월쯤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법률 개념이 바로 준소비대차입니다. 원래는 매매대금 채무인데 당사자가 이걸 빌려준 돈으로 치자라고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너 나한테 잔금 줄 거 있지? 그거 내가 빌려준 걸로 하고 담보로 이 집에 근저당 잡을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준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기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해야 됩니다. 법조계 다수 견해는 어쨌든 이 구조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매매대금 담보로 근저당 유효성을 다수 의견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번거로운 구조를 쓸까요? 두 가지 현실적 이유가 겹칩니다. 첫째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의 기한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에 만약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건축물이나 아니면 토지를 양수하는 사람이 조합원이 될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지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잔금은 나중에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좀 서두르 했던 것이죠. 둘째는 대출 규제입니다.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었고 또한 이제 집값은 수십억인데 대출은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매도인이 잔금은 나도 나중에 줘도 돼, 그 대신 담보 잡을게 하는 매도인 금융,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균형을 좀 잡고 갑시다. 법률적 성격과 사회적 논란은 다른 층이에요. 근저당권 설정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적인 사금융이나 혹은 변형된 갭 투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다수 견해는 위법은 아니다이지만 형평성이나 상징성 논란은 별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오직 하나. 이런 거래를 과연 일반인도 할 수 있는가? 혹은 하게 되면 어떤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돈 안 준 매수인이 위험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구조는 매도인에게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첫 번째는 경매의 현실입니다. 매수인이 만약에 잔금을 안 주면 결국 매도인은 경매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간과 비용이에요. 경매 개시부터 사건 종결까지 약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또한 유찰될 때마다 그 저감률이 법원별로 20-30%가 이루어집니다. 즉, 지역과 시장에 따라서 채권 최고액을 다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소유권을 이미 넘긴 이상 되돌리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직 소유권을 안 넘겼다면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을 지킬 수 있죠. 근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집을 되찾아보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 실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것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3자 후손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있으니 이론상 매수인은 어떤 이 집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거나 혹은 임차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확실한 1순위 근저당권자라면 보호가 되겠지만 만약 등기순위나 아니면 채권 최고의 설정을 제대로 못했다면 배당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을 혹시 안 하거나 혹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하면 세법상 이제 무이자나 저리 대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런 분쟁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매매대금을 근저당 잡았는데 매수인이 이 매매 잔금을 안 갚아 다툰 사례들이죠. 핵심은 약정을 어떻게 문서로 남겼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이자율 변제기 혹은 이제 전환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분쟁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잔금 못 받고 소유권 먼저 넘기는 매도인 근저당 거래는 법적으로는 유효한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진짜 위험을 지는 쪽은 오히려 돈을 못 받은 매도인일 수 있습니다. 은행처럼 담보를 잡되 은행만큼 꼼꼼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시간, 비용, 세금, 삼중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과 담보 설정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